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대책이 지금 현재 21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을 요약해 보면요,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투기 과열 지역에 규제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굉장히 많이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대출 등 또 규제 강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다주택자가 법인을 설립해서 그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임대사업자로 활용한 경우에 과세를 좀 피해갈 수 있었는데요. 그 과세를 못 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그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를 2배 이상 확대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조정 대상 지역이요. 기존에는 뭐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 일부 지역이었는데요. 경기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전 지역도 확대했고요. 심지어는 대전이나 청주 지역까지도 확대했습니다. 투기 가열 지구도요.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 일부, 그다음 지방에는 대구 수성이나 세종 정도였는데요. 경기 대부분의 곳, 수원, 안양, 단원, 구리, 군포, 뭐 화성 등지로 확대했고요. 인천은 연수, 남동, 서구, 그 다음에 대전에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림으로 좀 보면요, 예, 투기 가열지구가 이제 그 분홍 색깔로 되어 있고요. 서울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그 주변을 둘러싼 수도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 뭐 양평군이나 여주시나 이천시, 포천, 연천, 파주 이렇게 먼 곳은 뺀 나머지 지역을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규제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2주택 이상인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1세대, 그러니까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신규 주택을 구입을 위해서 또다시 주택담보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고가주택, 9억 원 이상이죠. 9억 원 이상을 구입했을 때 실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가 실제 그쪽에 거주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TV라고 하죠. 론 투 밸류, 주택담보대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뭐 10억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느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9억 원 이하일 때는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4억 5천 이상은 자기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LTV가 뭐 70%까지 돼갖고 9억 원짜리라면 97이 63, 6억 3천 하고요. 그 다음에 2억 7천 현금만 갖고 있으면 됐거든요. 그것이 계속 내려와서 현재 지금 9억 원 이하는 50%로 내려왔고요. 9억 원 초과인 경우, 뭐 대부분 서울 지역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30%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15억짜리를 뭐 그 살려고 한다. 그럼 30%니까 4억 5천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10억 5천만 원을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DTI라고요. 뎁투 저기 인컴이 되겠죠. 그러니까 총부채, 소득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연봉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은 DTI가 50%라는 것은 5천만 원까지만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된다는 것인데 6천이 된다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DTI를 50%로 낮췄습니다. 또한 그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요, 다주택자, 2주택, 3주택인 경우에는 중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2020년 6월 30일까지 팔았을 때 한시적으로 그 중과를 면하게 해주고 일반 과세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긴 하지만 그 시한이 지난다면은 그 예를 들어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또다시 2주택자가 양도하면요, 그 10%를 중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42%에다 10% 더하니까 52%가 되고요. 거기다가 그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니까 57.2% 세금을 내거든요. 3주택은 20%죠. 그러니까 62%인데 그 6.8%더 더하면 68.2%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한 양도세 중과를 하고 있고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시켜가지고 다독재자에 대한 중과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해주고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는 종부세에 추가 과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2에서 0.8%까지 더 추가로 과세를 하고 있고요. 보유세 세부담 세부담 상한을 상향했다. 그게 뭐냐면요. 전년도에 만약에 뭐 종부세가 1억이다. 그러면 2주택자는 2억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2주택, 3주택이 전부 다 3억 원까지 돼도 그 세액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부세 부담이 배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는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이사하기 위해서 한 주택을 산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2년 안에 팔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뀌었다는 거죠.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 신규주택을 전입을 해야 돼요. 그죠? 전입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있었던 주택이죠. 기존 주택. 그것은 1년 이내 또 양도를 하지 않으면 그 중과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요, 분양권 전매 제한도 있죠. 그래서 뭐 1지역이라고 구분해 놓은 곳에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전매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2구역 지정된 곳은 1년 6개월, 그 다음에 3지역은 공공택지 인근 1년, 아니 민간택지 6개월 그 이내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신고 의무화를 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엔 3억 원 이상이거든요. 전부 다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각종 LTV나 이런 것들도 많이 그 축소됐지 않습니까? 원래 LTV 축소는요, 투기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투기자와 실수요자를 둘 다 쫓아내는 격이 됐어요. 하지만 현금이 많은 투기자들한테는요, 마치 허가증을 내준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돈 없는 실수요자들은 영원히 어쩌면 집을 살 수 없게 만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볼까요? 투기 가열지구 규제 내용인데 서울 지역 대부분이죠. 똑같습니다. 그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가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대출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을 목적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죠? LTV가 좀 달라졌습니다. LTV는요, 서울 지역이죠. 대부분 9억 이하는 40%로 아주 굉장히 낮아졌죠. 그 다음에 9억 초과는 20%입니다. 15억 초과는 아예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DTI도 40%로 낮춰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9억짜리 아파트를 서울에서 산다. 그럼 94, 36, 3억 6천만 대출을 받으니까,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려 5억 4천을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부대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각종. 그러니까 현금 보유를 하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것이죠. 9억 초과가 대부분이에요. 요새 서울 지역에는요. 근데 20%라는 건 뭡니까? 15억짜리 아파트라면은 20%, 3억만 대출해주고 12억 네 돈 갖고 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억 초과는 아예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그 투기 가열지구 규제 내용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지위양도 제한이다. 그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는요, 그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전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분양의 재당첨권을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들이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는 전매를 제한하는데 최대 5년까지도 전매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일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있습니다. 그쪽의 전매 제한 기간은 좀 더 강화했다는 거죠. 수도권은 비투기 가열지구 대비 2년을 더 가산하기 때문입니다.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는 동일합니다. 신고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가요, 법인으로 전환해서 주택을 분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종부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가액이 있습니다.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죠. 그런 주택들은 전부 다 종부세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는 거죠, 종부세를.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임대법인을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
뭐 수도권 지역과 서울이게 되겠죠. 신규 취득주택은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이미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법인을 설립했다는 것은 종부세를 피해가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업소득세, 임대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요, 최대 46.2%의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를. 상대적으로 그 세율이 낮은 법인세율 11%에서 22%를 적용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소득세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별로 종부세를 6억 원 주택인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있어요. 따라서 주택을 제가 두 채 갖고 있다. 그 한 채를 법인으로 돌려서 임대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한 채에 대해서 법인도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니까 종부세 부담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도 없어지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서 주택을 분산했는데 여기에 철퇴를 내린 거죠. 그래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 및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죠. 돈줄을 막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주택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부과한다. 구간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2주택 이하인 경우, 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주택만 가져도 그 대상이 됩니다만은 최고세율이 3%인데 3%를 그냥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단일세율 부과죠. 3주택 이상, 물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 이상이면은 3주택 이상하고 동일하게 취급합니다만 4% 그냥 단일세율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이것은 2021년도 이후에 그 종부세 고지할 때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인 소유의 주택의 종부세를 6억 원 법인별로 빼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요.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볼까요? 3주택자가 있었어요, 개인이.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종부세 부담이 엄청납니다. 어쩌면 매년 1억 이상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법인을 만들어서 각각 주택을 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갖고 있을 때는 1세대 1주택으로서요, 그 종부세에 대한 공제가 최대 9억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법인별로 6억 원씩 또 빼주니까 토탈 21억 원을 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전체 3주택자가 그 주택 가격이 만약에 40억이라면 21억 빼주면 19억밖에 안 남으니까 세부담이 엄청 줄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걸 못 한다는 것이죠. 분산했으나 세금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법인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면제받으려고 했는데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8년 이상 장기 임대 등록을 하는 주택도 마찬가지로 그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추가세율을 10% 부담했습니다. 근데 지금 20%를 부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부담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하는 주택 또한 마찬가지로 그 주택을 팔 때 그 양도할 경우에 추가세율 20%는 똑같이 부과합니다. 이것은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돈 버는 절세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